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과 Qt5 그리고 AI의 콜라보레이션으로 PyQt5가 머신러닝을 만났을 때라는 시각적 학습의 새로운 차원의 시리즈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디시전 트리를 PyQt5에서 구현해 보며 시각적으로 머신러닝의 PyQt5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겨 캔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플럽 라이브러리 그래프를 PyQt5 GUI 안에 직접 표시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피겨 캔버스입니다. PyQt5 앱 안에 그래프를 내장하려면 피겨 캔버스 Qt 에그를 활용해서 Qt 위젯으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윈도우를 만든 이후 일반적인 플랫 쇼를 하게 되면 별도 창에 이렇게 플라시오 그래프가 띄워지게 됩니다. 이를 Qt 윈도우에 내장이 되지 않습니다. 피겨 캔버스로 Qt 윈도우에 그래프를 내장시키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만든 윈도우 안에 그래프를 내장할 수 있습니다. 피겨 캔버스 Qt 에그란 매플럽 라이브러리의 피겨 객체를 위젯으로 변환해주는 클래스입니다. Qt5 에그는 Qt5 백엔드와 에그 렌더링 엔진을 결합한 방식으로 고품질의 이미지 처리 그리고 빠른 성능이 가능합니다. 피겨 캔버스 Qt 에그로 PyQt5의 레이아웃에 매플럽 라이브러리 그래프를 내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든 PyQt5 윈도우 안에 그래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겨 캔버스 Qt 에그를 임포트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피겨는 그래프의 전체 틀을 정의하는 클래스로서 왜 그래프를 담은 최상의 컨테이너 역할을 해줍니다. 피겨가 있고 엑시스, 플랫순으로 매플러 라이브러리는 왜 라이브러리의 그래픽 구조가 구성되는데 피겨는 캔버스를 나타내며 엑시스는 여러 그림들을 그리는 붓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랫은 각각의 그래프 그리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디시전 트리로 모델링 한 후 플랫트리로 플랫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과 꽃받침의 길이 그리고 너비를 기반으로 붓고 품종을 분류하는 데이터셋으로 세 가지 품종인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총 150개의 샘플이 있는 데이터셋으로 아주 작은 데이터셋입니다. 피처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 4가의 특성치를 가지고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를 아래와 같은 꽃 품종을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로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디시전 트리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조건에 따라서 트리 기반으로 작동하며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서 yes or no 질문을 던지면서 가지치기를 해 나갑니다. 최종 리프 노드에서 최종 클래스인 앞에서 살펴본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의 품종을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분할 기준으로 우리는 크리테리언을 활용하는데 진위 개수, 엔트로피, 로그로스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는 진위 개수가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메트로는 맥스 뎁스가 있는데 맥스 뎁스는 트리의 최대 깊이를 제한합니다. 만약 맥스 뎁스가 3이라면 3층 정도의 깊이로 트리가 루트 노드에서 리프 노드로 분류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민 샘플스 스플릿은 노드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 샘플 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50개의 샘플을 가지고 민 샘플 스플릿을 50으로 만약 지정하게 되면 50개의 샘플 기준으로 yes, no 질문을 던지게 되겠습니다. 크리테리언은 분할 기준을 이야기하며 진위 개수, 엔트로피, 로그로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웨이트
에서 클래스 임밸런스를 조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테이크에서 결과 재현성을 위해서 랜덤 시드 넘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플랫트리를 통해서 우리는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 모델로 모델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어떻게 데이터를 분류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에 좋기 때문에 우리는 플랫트리를 활용합니다. 피처 네임즈에서는 각 특성의 이름 리스트인 세팔 랭스 등을 넣어주고 클래스 네임에서는 정답지의 리스트인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 등을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게 됩니다. 맥스뎁스는 시각화할 트리의 최대 깊이를 지정해주게 되며 필드는 노드 색상의 클래스나 값에 따라 채울지 트루면 색상으로 컬러로 표시됨을 이야기합니다. 라운디드에는 노드 모서리를 둥글게 표시할지 여부, 그리고 임퓨리티는 불순도인 진위 또는 엔트로피 등의 표시 여부를 나타냅니다. 폰트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으며 프리시전에는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에는 all root none 중에 정보 표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일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클래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생성한 윈도우를 우리는 이 앱상에 띄워서 이벤트 처리 룩을 구동하게 되겠습니다. Q 위젯을 상속받아 우리 윈도우를 만들게 되며 이는 우리 Qt5 기본 UI 컨테이너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QV 박스 레이아웃을 통해서 위젯들을 수직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Q푸시 버튼을 통해서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을 처리하기 위한 위젯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QLabels는 텍스트 또는 이미지 라벨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으며 피규어 캔버스 Qt 에그를 통해서 피규어 객체를 Qt 위젯으로 변환해 줄 수 있습니다. 피규어 S는 그래프의 전체 틀을 정의하는 클래스이며 로드 iris에서는 북구 데이터셋을 로드합니다. 클래스파이어를 통해서 트리 구조로 모델링을 수행하며 플랫트리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한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Q를 상속받아 디시전 트리 윈도우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언더바인이 생성자를 정의해 사용자가 따로 호출하지 않더라도 객체 생성 시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를 정의해주고 슈프의 언더바 이닛을 통해서 Q 위젯을 초기화하고 그리고 이닛 윈도우에서 분류 모델링을 수행하는 버튼 인터페이스 등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쇼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타이틀 그리고 윈도우의 크기 설정 등을 쇼 윈도우에 구성해줍니다. 인터페이스는 아래와 같이 Q 레이블 객체를 하나 생성하여 아이리스 데이터로 트리 학습을 하고 시각화한다는 안내 문구를 알려줍니다. 푸시 버튼을 객체를 하나 생성하여 학습하고 디시전 트리로 학습하고 그리고 플랫해주는 버튼을 생성하고 그리고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트레인 앤 플랫 함수를 호출할 수 커넥트 연결해 줍니다.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 우선 피규어 사이즈 12x 10인치로 피규어 객체를 하나 생성하여 피규어의 변수에 할당한 후 피규어 캔버스 클래스로 클래스 생성하여 캔버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캔버스는 트레인 앤 플러스에서 피규어를 그려주게 됩니다. 버튼을 클릭되었을 때 그리고 학습하고 플랫해주기 위해서 플랫해주는 함수로 이벤트가 전달되게 되는데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하면 버튼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로드 아이리스 데이터를 로드하여 X와 Y 특성치를 X 특성치와 Y 정답지를 변수에 할당합니다.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CLF 클래스파이어
클래스파이어 변수에 할당하고 맥스뎁스는 3, 랜덤 스탯의 재현율은 시드 넘버는 0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팅을 통해서 모델링을 수행하며 그리고 이전에 플롯된 이미지가 있으면 지워주고 다시 플롯하기 위해서 피겨 클리어를 수행해 주었습니다. 학습된 결정 트리 모델을 Qt5 창안의 영역에 시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겨 변수의 add 서브 플러스로 엑시스를 만든 후 플라트리 함수를 수행해 clf, feature name list, class name list, 폰트 사이즈는 12로 컬러로 true 해주고 엑시스를 할당해 캔버스를 들어주었습니다. 레이아웃은 수직 V박스 레이아웃 객체를 하나 생성하여 레이블, 버튼, 캔버스 3개를 수직으로 순서대로 수직 배치한 후 윈도우에 set 레이아웃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show window 함수에서는 set 윈도우 타이틀을 decision tree 윈도우로 타이틀 해주고 리사이즈를 통해서 우리 데스크탑의 정가운데에 1200픽셀의 폭으로 그리고 높이는 1000픽셀의 높이로 윈도우를 만들어준 후 쇼를 해주어 윈도우가 우리가 만든 앱이 보이도록 처리해 주었습니다. 디지털 윈도우를 앱상에 띄우기 위해서 Q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객체 생성하여 앱 변수에 할당하고 디지털 윈도우 클래스를 객체 생성하여 윈도우에 할당한 후 앱 익스큐션을 해주어 이벤트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종료 시 시스템 레벨까지 자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스 엑시스를 수행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인 앱 구조입니다. 디시전 트리 윈도우는 아래와 같이 레이블, 그리고 버튼, 그리고 플랫 트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학습하고 그리고 플랫을 보여주게 되는데 플랫 트리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를 가시화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Q 위젯을 상속받아 디시전 트리 윈도우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언더바이 이닛에서 부모 클래스를 초기화해주고 그리고 이닛 윈도우에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플랫해주는 구성을 처리해 준 후 쇼 윈도우에 우리 폭 높이 그리고 타이틀 등을 설정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닛 윈도우에서는 레이블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푸시로 학습하고 플랫해주는 버튼 수행 버튼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버튼을 하나 생성해주고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트레인 앤 플러스를 호출하도록 처리해 주었습니다. 트레인 앤 플러스에서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하여 X 특성치를 가져와서 X에 그리고 Y 정답지를 가져와서 Y 변수에 할당하여 데이터를 만들고 트리 클래스파이어를 클래스파이어 변수에 할당한 후 맥스텝스 3 랜덤 스테이트 0으로 모델을 만든 후 피팅해 주어 모델링을 데이터로 우리가 가져온 아이리스 데이터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이전 그림이 있다면 캔버스를 초기화해 주고 클리어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피규어에 add subclass로 엑시스 만든 후 플랫트리에서 clf, feature names, class names, font size, field, 엑시스를 넣어 플랫을 해주고 우리가 만든 캔버스에 드로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안에 캔버스 안에 플랫이 드로우 되게 되겠습니다. 피규어는 피규어로 이렇게 12인치, 폭 12인치, 높이 10인치로 피규어 객체를 생성하여 피규어 캔버스로 선언해 주었습니다. 박스 레이아웃은 레이블, 버튼, 캔버스로 수직으로 배치해 윈도우에 셀 레이아웃 해 주었습니다. 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디시전 트리 윈도우가 보이게 되며 아이리스 데이터로 결정을 학습하고 시각화한다는 레이블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래에 버튼이 있게 되는데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로 학습하고 보여준다, 플랫해준다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학습한 결과가 보여지게 되는데 페탈 위드스가 0.8cm 이하이면 다음과 같이 세토사로 클래스 분류되고 그 초과일 때는 페탈 위드스가 1.75 이하이면 버지칼라 또는 버지니카로, 그 이상일 때는 버지니카로 분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탈 랭스가 4.95 이상일 때는 버지니카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된 기법으로는 지니 개수로 분류 기준을 잡아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